영어 강의 선택할 때 이 기준만 따르시면 여러분들은 50% 성공하신 겁니다. 선택하기 어렵죠? 그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또는 그러한 강사든 대학교 교수든 상관없어요. 그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영어 독해는 우선 선택이 어려우시면 어디에 기초, 베이스를 두고 있나 보시면 돼요. 만약에 커리큘럼을 보는데 이 커리큘럼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문법 어쩌고 저쩌고 뒤에 붙는 건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두 글자가 나오면 또는 문법, 끊어 읽기, 청크 자 이렇게 나오면 피하시면 됩니다. 구문과 문법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주 절묘한 수법들은 이 구문과 문법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조금만 할 것처럼 알려줍니다. 그러나 조금만 알려준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구문으로 빠지게 할 겁니다. 물론 계속 포장을 할 겁니다. 조금만 하면 된다고. 조금만 하면 된다고. 한 책 한 권 정도? 뭐 이런 말 할 겁니다. 어차피 이 베이스는 한 권이든 두 권이든 10장이든 10페이지든 간에 베이스는 같은 거예요. 다른 표현, 같은 의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말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나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라는 표현과 밑에 나는 영어 시험 정보를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과 공유했다라는 거.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을을 붙이면 목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말은 순서를 바꾼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순서를 바꿨죠. 의미는 상관없게 똑같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를과 영어는 어떻게 한다? 영어는 순서로 이걸 정한다.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는 르를 한다. 자, 이것이 100%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나 개를 보거나 또 누구를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이것 또한 상상하는 겁니다. 그들이 을르를 붙인지는 전혀 몰라요. 자,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듯이 영어는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네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문장을 보여드리죠. 자, share한다나 공유하다고요. many characters니까 characteristics, 특징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누구와 공유할까요? 다른 살아있는 자원들과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볼까요? 팀버는 shares with many other things, resources, the characteristic. 자, 이거와는 다르게요. share란 단어 뒤에 특징을, 을이 되겠죠? 특징을 공유한다고요. 누구와 공유합니까? 다른 살아있는 자원들과 특징들을 같이 공유한다고 했고요. 뒤에는 with가 먼저 나옵니다. 뭐뭐를 되겠죠? 누구를? 많은 살아있는 자원들과 뭐를? 특징을 공유한다. 이 순서가 똑같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말하고 이 말은 같은 의미예요. 영어도 그러하듯이 우리말도 그러하듯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이거는 동일하게 순서를 바꾼 거죠. 이렇게 우리말과 영어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보다시피 똑같습니다. 언제라도 목적은 뒤에 갈 수 있고요. 언제라도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 하죠. 르를 빼면 우리말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빼볼게요. 영어도 르는 없으니까요. 자,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영어 시험하는 사람과 시험 정보 공유했다. 를 안 했습니다. 제가. 나는 시험 정보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과 공유했다. 해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럴듯한 말로 설득했던 것은 사실은 거짓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좀 이따 해석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영어 독해 선택할 때 어렵다. 커리큘럼을 보세요. 그들의 베이스는 무엇을 두고 있는가? 구문 조그맣게요. 거짓말입니다. 무조건 구문 문법 끊어내기 청크가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베이스부터 구문을 시작했던 이거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속겠죠. 모르니까. 우리나라 영어 강사의 99.9%는 다 그렇게 합니다. 보다시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순과 문법적인 생각을 하면서 들으셨나요? 아니더라도 순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린 이해를 했죠. 근데 희한하게 영어는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어는 분명 순서를 바꿨을 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말이라고 됐나요? 그럼 영어는요 순서를 바꾸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배운 거죠. 순서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와 with가 보다시피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with가 먼저 나옵니다. 순서를 바꿨죠. 뒤에 캐릭터가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왜 영어는 안 되고 국어는 됐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뭔가 속고 있구나를 꼭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 강사들의 거짓을 짚어내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계속 정보를 줄 겁니다. 믿든 안 믿든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자, Natural Resource Economy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연자원의 경제학. 그것의 에센스가 뭐예요? 본질적인 거죠. essential하면 바로 본질적 요소들이라는 뜻입니다. 시작해보죠. 자, while timber shares many characteristics with other living resources, it also has some unique aspect. 우리가 목재라는 것은 공유하죠. 많은 특징들을 공유합니다. 다른 살아있는 목재 말고도 살아있는 자원과 똑같은 공통점들,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이 목재는 유니크한, 뭔가 독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Timber shares with many other living resources the characteristic that is both a food and a capital good. 팀버는 공유합니다. 누구와 공유하죠? 자, 여기서요. 이 순서를 바꾼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글을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순서를 바꾼 얘를 강조하는 것과요? 얘를 강조하는 것과요? 그것은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물론 여기서 캐릭터리스트가 뒤에 대절이라는 것이 워낙 길게 나오다 보니까 뒤로 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많은 다른 살아있는 리소스와 공유한다 했을 때 리소스를 중요시 여긴 걸까요? 아니면 나는 많은 캐릭터를 공유합니다. 다른 살아있는 리소스와 했을 때 캐릭터를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상황마다 말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게 거짓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언어는요. 언어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상황이란 건 5만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죠. 자, 어떤 특징일까요? 그것은 바로 both output, 생산량과 자본재라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산량 그리고 자본재. Trees when harvested provide a sellable commodity, but left standing there are a capital good, providing for increased growth the following year.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provide라는 단어하고 provide for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아마 이렇게 학생들 중에 배우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동사 뒤에 전치사 나가면 ed다. 왜? 수동태야 돼야 하니까. 뒤에 목적 안에 전치사 왔으니까. 틀렸습니다. provide for 맞습니다. provide for의 차이가 뭘까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 영어하는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provide는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provide 잘 보시면은 제공하다잖아요. 누구에게 제공할까요? 나에게 제공했어요. 책을 제공했어요. 책을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제공했어요. 그럼 for를 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때 for를 쓰는 거야. 자, provide, sell,
요거에서 보면 요거 해석을 하면서 합시다. 하여튼간에 provide for가 있는데요. 그대로 가면서 여기서 for를 빼면 book을 빼면 for만 남죠. 그럼 provide for me 하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대비해 주거나 뭔가를 위해서 준비해 주거나 그런 걸 아시겠죠? 그냥 뭘 주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무는요, 추수가 됐을 때, 그러니까 벌목이 된 거죠. provide sale, 판매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상품을 제공하지요. 그러나 left standing, 남겨져. standing, 그냥 서 있도록, 벌목하지 않은 거죠. 서 있도록 남겨졌을 때 그들은 capital good, 자본재가 되며, 그리고 providing for, 뭐를 마련해 줍니까? 좀 더 성장한, 증가된 성장, 다음에 더 커졌겠죠. 더 큰 성장을 대비해 주는 거죠.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Each year, the forest manager must decide whether or not to harvest a particular stand of trees or to wait for the additional growth. 자, 매년 숲의 매니저들은 결정해야죠. whether or not 할지 안 할지. harvest, 추수를 특정한 스탠드의 나무, 이게 스탠드가 뭘까요? 서 있다 뜻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서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판에 서 있을 때 스탠드란 말 하죠. 법정에 있을 때도 스탠드란 말이 있습니다. 뭔가 가판 서 있는 거, 이렇게 서 있는 곳을 스탠드라고 하죠. 그걸 그대로 상상하시면 돼요. 미국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특별하게 나무들이 서 있는 곳, 뭐예요? 특별하게 나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스탠드처럼 한 어떤 부지가 되겠죠.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스탠드, 한 부지의 나무들을 추수를 할까 말까, 이거 또는 wait for, 추가적인 성장을 하도록 기다릴까 말까를 결정해야 돼요. In contrast to many other living resources, however, the time period between initial investment planting and the recovery of that investment harvesting is especially long. 자, 근데 뭐와 대조적이란 거예요? 많은 다른 살아있는 자원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나 시간의 길이가 초기 투자, 다시 말해 심는 거겠죠? 나무를 심는 것과 그리고 리커버리, 회수가 되겠죠. 그러한 투자의 회수, 바로 벌목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길어요. Intervals of 25 years or more are common in forestry, but not in many other industries. 자, 인터벌, 그 간격이 있죠. 25년 또는 그 이상의 간격은 뭐 forestry, 이 트리가 보통 류가 되는 거예요. 임업 같은 나무에 관련된 임업에서는 뭐 흔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다른 산업에서는 그렇지 않죠. Finally, forestry is subject to an unusually large variety of externalities which are associated with either the standing timber or the act of harvesting timber. 자, 마지막으로는 그 임업이란 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특별한, 보통이 아닌 거죠. 아주 특이한, 그런 다양한, 아주 특별히 다양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그것은 바로 associated with, 관련돼 있죠. standing timber냐, 다시 말해 나무가 서 있는 거, 벌목하지 않은 겁니다. 또는 나무를 벌목하는 그 행위, 그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외부 요인은. This externalities not only make it difficult to define efficient allocation, but also they also played havoc with incentives, make efficient management harder for institutions to achieve.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라는 것은 벌목을 한 나무냐, 안 한 나무냐, 또 벌목하는 행위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외부적 요인이라는 것이 바로 나도 단지 그것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allocation, 할당량을 규정하기 힘들어요. 얼마큼 할까? 이렇죠? 효율적인 할당이 얼마큼 잘라야 되지? 할당량을 정의하기가 힘들고, 정하기 힘들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play havoc, 대혼란, 대파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lay havoc with, 대혼란케 한다는 거죠. incentive, 장려책 같은 것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institution, 어떤 기관들,
뭐 나무 벌목하는 산림청 같은 그런 기관들이 성취해야 될 그런 효율적 관리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외부 요인들이 결국엔 뭘 힘들게 한다고? 첫 번째는 할당량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뿐만 아니라 뭘 대혼란한다고요? 장려책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죠? 어떤 장려책이겠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관리단체들에게 뭔가 장려하잖아요. 그걸 굉장히 혼란케 한다는 거죠.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걸 혼란케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어떻게 영어를 선택하죠? 그냥 제가 정해 줄게요. 무조건 베이스는 이렇게 구문이나 문법이나 끊어읽기나 청크란 말이 앞글자에 한 단어 나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어떤 말로 어떤 상술로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있을 듯한 걸로써 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은 를은 붙이기만 하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상관없다. 아니요. 영어도 가능합니다. 영어도 목적어가 주어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장을 보다 보면 아실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현란한 말투를 하더라도 이런 문자만 나오면 무조건 제끼세요. 어떤 문자요? 구문, 문법, 끊어읽기, 청크. 다른 말,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나가는 게 왜 안 좋은가란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설명하는 것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듣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자제분들을 생각하고 본인을 생각한다면 하지 마세요.